네, 안녕하십니까. 페타버스를 통한 반려동물 치보험 발표하게 된 윤은호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장에 오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 옆집 이웃집 앞에는 택배 상자가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택배 표지를 보니 강아지 식품, 강아지 간식, 강아지 배변 패드 이런 강아지 용품이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놀랐을 것 같지만 요즘에는 집집마다 강아지 용품이 택배 상자처럼 쌓여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하루를 끝내고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매일 밤 산책길에 나서면 강아지들은 주인을 따라 나오는 게 좋은지 산책로 곳곳에서 꼬리를 흔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22년 저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의 수는 약 586만 마리입니다. 반려묘의 경우 211만 마리고 반려견과 반려묘를 다 더한다면 약 800만 마리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800만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 전체 인구의 2.5배, 나라로 따지면 스위스 전체 국민의 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반려가구, 반려인구, 반려동물이 급증함에 따라 당연하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수요와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반려동물의 병원비 지출비는 약 1조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23만원의 비용을 쓰고 있고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의 경우 연 1회 32.4%의 가구가 연 1회 자신의 강아지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제가 26년 동안 살면서 받아온 건강검진은 군대 갈 때 받아온 신체검사 한 번이 전부였는데 이제 강아지가 사람이 저보다 건강검진을 조금 더 잘 받고 주기적으로 받는 사례가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만큼 반려 인구가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관심, 그 다음에 애착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바로 중심에 MZ세대가 있습니다. MZ세대는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 문화,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 나 자신이다 생각하는 펫미 문화 세대의 중심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 조사를 따르면 MZ세대를 대상으로 89%가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많은 인구가 자신이 나중에 자식을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반려동물을 나의 자식처럼 키우고 살겠다 하는 딕펫 쪽의 영향도 많았고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냐는 조사를 했을 때 56.1%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실제로 이것은 요즘 행동으로 이루어져서 반려동물 가구 중에서 MZ세대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MZ세대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반려동물 분양의 속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Z세대 자신도 이제 반려동물을 처음 키우는 입장에서 과연 이들이 정확한 양육 지식을 기반으로 이들의 반려동물들의 생애 주기에 걸맞는 케어, 구강 케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비싼 병원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췄을까요? 아니면 이를 리스크를 해지하고 상기할 수 있는 그만큼의 보험 지식이나 보험 청구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결국에는 생각보다 비싼 병원비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문제 삼아 메타버스와 펫을 더한 페타버스를 통한 반려동물 치보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기술입니다. 흔히 이런 제페토와 같은 플랫폼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아직 친숙할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저는 이러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페타버스라는 것으로 본 보험을 개척하고 전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페타버스를 처음 들어보면 매우 의아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페타버스가 대체 뭐야? 하지만 우리 놀랍게도 1990년도부터 페타버스의 초기 모델을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응답하라 1997이나 이러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추억의 게임 다마고치입니다. 다마고치라는 게임기 속에 있는 펫에게 배변 활동을 시키거나 훈련도 하고 간식을 주고 산책도 시키면서 펫을 키우는 게임기입니다. 이러한 작업들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부분만 인지하고 있어도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페타버스 분야에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제안하는 솔루션 보험명은 앞선 설명처럼 페타버스를 통한 반려동물 치보험입니다. 보험 주된 내용은 반려견, 반려묘의 구강 질병에 대한 치과 진료 비용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겟하는 전략은 MZ세대 초보 반려가구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가입 요건은 반려견, 반려묘의 나이가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이유는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단순히 보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기반 펫하우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해당 플랫폼은 치보험 가입자와 치보험 미가입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고, 치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발송되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QR코드를 통해 초대장을 발송받고 이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고,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플레이스토어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이를 다운받은 후 카카오톡 로그인 기능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그인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스텝으로 펫 아바타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실제로 키우는 강아지를 사진을 찍어서 비슷한 이모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반려견인지 반려묘인지 어떤 종인지 나이, 생김새까지 자신이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가상 펫 아바타를 모바일 환경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료나 간식을 줄 수 있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도움말 기능을 통해 양육에 대해서 필요한 구강 케어에 대한 정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 또한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구강 케어에 대한 보험 청구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구강 케어를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보험이 치보험인 것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본 치보험이 2세 미만의 반려견, 반려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구강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86%의 반려견, 반려묘에게 2세 미만 이전에 치주염이 발생한다는 논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2세 미만의 반려견, 반려묘를 가입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이 다음에는 치보험 퀘스트라는 퀘스트를 펫하우스 환경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구강 관리를 위한 정확한 양치법 영상을 보고 펫 아바타에게 실시를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 간식 배급을 배우기도 합니다. 0살에서 6개월까지 어떠한 간식을 주는 것이 구강 케어에 좋고 어떠한 사료를 배급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런 것을 실제 활동을 펫하우스 활동으로 옮겨서 이러한 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돌발 퀘스트로 만약에 간식을 마음대로 줬다가 펫하우스 아바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뼈 간식을 줬다가 애가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빨이. 그럴 경우에 돌발 퀘스트로 보험 청구를 체험하는 청구 퀘스트를 제공하여 보험 숙지와 보험 인지, 보험 중요성까지 깨닫게 하고자 하는 보험 체험형 펫하우스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포인트 코인을 나중에 사용을 해서 치보험 가입자는 다음 달에 보험료 할증에 대한 할인, 그 다음에 보험사 고객몰에서 반려동물 전문 코너에서 용품을 살 때 조금 더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그 다음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포인트 코인을 쌓은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걸 해보니까 나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워볼 수 있겠어 하고 치보험에 가입 신청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보험료에 대한 할인을 제공받고 산정 시 조금 더 인센티브, 베네핏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치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 데이터 사업이 하나 또 있습니다. 펫하우스 치보험을 통한 마이펫 데이터 사업인데요. 마이펫 데이터나 사람의 마이데이터와 같은 사업입니다. 사용자는 구강관리 데이터 서비스를 동의하게 되고 퀘스트를 실제 수행하고 인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험에 실제 가입한 인원만 할 수 있고, 자신의 여기서 나오는 펫하우스의 활동을 퀘스트를 실제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식습관을 제공하고 정확한 먹이를 제공하는 것을 인증하는 방식으로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그 보험 담당자가 승인을 통해 포인트를 조금 더 추가 제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마이데이터를 펫에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구강보험 하는 이유가 바로 구강 케어는 식습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뼈 간식 말고 오리 간식, 기름기가 많은 간식을 식습관을 제공하고 있으면 보험사는 이를 기반으로 얘가 당연히 비만이 생길 것이고, 비만이 생기면 슬개골 탈구가 생길 것이고, 그럼 나중에 정형 외과의 갈 일이 많아지겠지. 그럼 이거에 대한 큐레이션을 맞춤형 펫보험을 또 제안할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습관 데이터를 만들어서 반려주인과 반려견의 통합된, 결합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험을 제가 원인으로 잡은 게 핵심 축 2대 동물이 반려견과 반려묘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친구들은 서로 병원을 가는 이유가 많이 달랐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비뇨기과 문제로 가는 경우가 10%였는데 반려견은 2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매우 상이한 원인을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비슷한 분야가 치과 분야입니다. 반려견도 20% 때문에
병원을 반려묘도 20%대입니다. 따라서 핵심 분야인 반려견, 반려묘 모두를 처음 타겟팅할 수 있는 분야가 치과보험이라 생각했고 이에 이러한 치보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대효과 부분을 말씀드리면 X세대가 부족한 양육 경험, 지식 부재로 인해 구강결 실패할 것을 기할 수 있고 치주질환, 치과 진료에 대한 펫 보험을 통해 반려견의 진료비 리스크를 상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펫커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퀘스트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구강관리에 대한 지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강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즉 윈윈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이후 보험료 할인, 포인트 지급 등을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마이펫 데이터를 확보하여 다양한 보험 큐레이션, 위험도 예측, 반려주인과 반려동물의 결합보험 등 아니면 이제 보험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때 발생하는 보험료 할증 문제를 조금 더 핵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처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데이터상에는 없는데 지금 최근 정부가 첫 번째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으로 심평원 같은 동물의 심평원 같은 기능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는 즉 의료보험 문제도 어느 정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의료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강아지나 반려묘에 대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펫 관련된 치아보험을 참신한 의견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치아보험의 한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안 키워서 잘 모르는데 치아 관련된 질환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인보험 자체에도 거기에 대해 크라운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소요될 텐데 만약에 반려견이나 반려견한테 그런 치료가 다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셨는지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메타버스 시장, 메타버스 체계하고 펫보험의 컴비네이션 개념인 거잖아요. 이제 펫보험을 좀 더 특화시켜서 펫치아보험으로 한정하신 거고, 근데 오히려 또 보장이라든지 그게 디테일하게 안내하는 게 있는 시장이면 그렇게 너무 이제 포커싱이 돼 있으면 일반 펫 레이더들에 대한 니즈가 좀 제한적인 시장이 좀 축소되니까 애써 아이디어는 좋은데 축소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치과를 갈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83,000원 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년당 폐색의 보험을 드는 비용이 46,53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평원이 나중에 이제 정부 기조에 따라서 동물을 대상으로 개설이 되었을 때 보험은 당연히 세분화가 될 것이고 사람 평균처럼 2.3으로 나눴을 때 13,000원, 9,900원에서 13,000원 돈의 보험료가 측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 코인 같은 걸로 하면은 평균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한 달에 3,000원 꼴입니다. 그래서 9,900원으로 타겟팅하면 마케팅 요소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 83,000원이라는 것이 1년당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병원에 가는 수, 치과에 가는 수가 1년에 한 번이 될까 말까입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83,000원 돈이 나왔을 때 일정 수순, 40%에서 50% 수순만 보험사에서 제공한다든지 조금 더 세분화하면 수익성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보험에 대해서 이제 정부 기조에 따라서 세분화가 점점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보험이라든지 정형외과 보험이라든지 펫에 대해서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중 저는 치과보험이 가장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고 계세요? 어릴 때 키웠다가 친형이 갑자기 고양이 알러지가 군대 갔다 오고 생기는 바람에 저는 지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이제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는데 12살이 넘어가면서부터 각각 치과 이 스케일링하고 스케일링 할 때마다 스케일링 할 때는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빨 이제 치주형 걸린 이빨 몇 개를 뽑는데
1년에 한 마리당 딱 100만 원씩 들어요. 이거를 스케일링 한 번 하고 이빨 몇 개 뽑고 이제 하는 게. 근데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그게 페타버스를 통해서 주인이 그 양치질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또 이제 분빙을 해야 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제 이런 거죠. 무조건 12살 이상이 되면 저는 치아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주거든요. 그게 양치질을 잘하건 잘하지 않건. 그러면 과연 그 보험사 입장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를 과연 얼마를 보험료를 받아야 될까? 보험사 입장에서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될까라는 의구심은 좀 들어요. 근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정말 그건 필요한 거예요.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우선 지금 네이버에 다들 이제 강아지 보험을 치시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10살 이상의 노견은 보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한 5페이지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도 노견에 대한 펫보험은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고 보험사도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보험을 일단 기본적으로 2세 미만으로 잡은 이유가 치주염 같은 문제를 최소한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였고 2세 미만으로 가정했을 때 8년간의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 동안에도 또 치주염이나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지만 10세 이후에 발생하는 노견에 대한 치아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고 아니면 이제 보장 범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조금 더 표현해서 질문하면 지금 그 10세 이상을 안 받는 신규 가입을 안 하는 거지 보장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보장 안 하면 더 문제가 되죠. 위험 없을 때만 보험회사가 위험을 담보를 하고 위험이 커지면은 그다음부터 거절을 한다. 굉장히 큰 문제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연령의 개를 가입시켜서 위험을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것도 좋고 다 아이디어 좋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애완견이나 애완묘 같은 경우를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 등록료는 되게 낮거든요. 그랬을 때 견주가 한 5마리를 키우면서 거의 똑같이 생긴 개를 보험 하나만 들고 그리고 5마리에 대해서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저런 페타버스를 통해서 그런 그 리스크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고민은 안 해봤나?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앞서 계속 정부 기조를 말씀드린 이유가 정부에서 지금 1호 공약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무조건 신평원 외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비용이 높고 그다음에 의료 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을 무조건 해결한다고 지금 나오는 정책이 국회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은 가장 바이오 칩이 제일 지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코 인증이나 아니면 칩을 삽입하는 방식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강아지도 지금 저희 핸드폰에 지문 인식을 하면 코가 인식이 되긴 합니다. 그런 부분처럼 강아지들의 바이오 인식을 통해서 카카오톡 로그인 아이디랑 연계를 시켜서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